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어떤 점에서 경계를 했느냐. 그동안 뭐 이해할 말이 그 기회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7년 동안에 쭉 생각하면서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서 등을 돌렸는가를 제가 아하 그거였구나 하고 순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저에 대해서 이제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라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선거운동하고 정말 진심으로 노무현 정권 교체하겠다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저는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하고였어요. 그때 그 기자가 최태민 목사하고는 어떤 관계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핏줄이 이렇게 쫙 쓴 거예요. 그러면서 최태민 목사님처럼 나 때문에 고초를 당한 분은 없다. 그리고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냐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마를 해서 이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날 보고를 이제 그 이메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뭐 2시도 좋고, 그러면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해서 막 의논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제가 보냈어요. 이메일을. 뭐라고 보냈냐. 저는 사실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많은 기자회견을 출연을 해서 기억은 못하지만 TBC라는 데서 전욕에 터놓고 말하는 사람, 여기에 출연을 했었다. 그리고 그 출연을 했을 때 최순실과 그 최순득이라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지 않았느냐. 그때 제가 이 사람들이 뭔데 밥까지 같이 동석을 해달라고 하나요 하면서 작가가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보니까 그때는 최순실이었습니다. 최순득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말하자면은 이 성형수술도 다 안 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름도 바꾸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최순득, 최순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최태민의 딸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작가 이름까지도 기억합니다. 아주 생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밥을 먹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있으면은 최순득이가 여기 앉았고 최순실이가 여기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참 놀랬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정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한정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옛날에 인천에 갔을 때 안상수 시장하고 이렇게, 안상수 시장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정식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한정식집으로 모였는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좋은 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일하면서 먹으면은 이 한정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대충 먹게 되지 사실은 손을 뻗쳐서 가든지 뭐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초기였고 또 그 뒤로도 저는 뭐 입에 맞는 음식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배도 고팠고 선거운동 때라서 막 열심히 먹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상수 시장이 얘기했던 그 인천의 이 선거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인천 굉장히 어려운 데도 있는데 한번 더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천의 연수구 이런 데는 좋았는데 몇 가지 안 좋은데 여기는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막 손을 흔들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들지를 않아요. 선거에서요,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2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본다든지 1층에 가게 주인이 가게 문 닫고 막 글로 오면은 그 선거는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으면서 이거 큰일이다 했는데 박근혜 그 후보가, 아니 그 당시엔 대표였죠.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귀만 기울이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셋이 먹었습니다. 안상수 당시 인천시장, 저와 박근혜. 그런데 안상수 시장 보고 거기 있는 것 좀 저한테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다 갖다가 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아주 우아하게 하더라고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것 좀 맛보게요. 그러니까 안상수 시장은 보고를 하다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자리 바꿔주는 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우아하게 먹고 싶은 거 다 찾아 먹는다. 아, 저런 게 품격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또 제 가슴 속에는 뭐냐면, 아, 지금 무슨 저기 한정실에서 저런 걸 다 먹어. 지금 인천 선거가 난리가 났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앞에 있는 거 먹지. 저는 진짜 앞에 있는 것만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풍경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도플갱어로 쫙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순실이가, 그러니까 1990 몇 년, 90년 초였어요. 최순실이가 있으면서 옆에 있는데 반찬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TBC의 이 간부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 한 대여섯 명 있었고, 이쪽에는 3명. 저는 이제 이쪽에, TBC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반찬이고 뭐고 이거 생각 없이 최순실이가 딱 있어갖고, 여기 있는 거 탁 날라오고, 여기 있는 거 날라오고, 아, 그러면은, 아, 그거 다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반찬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제 없더라고요. 그냥 반찬을 척척척척 바꿔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보통 말하자면 측근이 아니구나. 왜냐?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끼리도 기호 잘 모를 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식구끼리라도 거기 있는 반찬 함부로 이렇게 막 옮기고 이러지 않는데, 아, 박근혜의 모든 입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최순실은 아나무인이구나. 그래서 아, 저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좋은데. 그리고 두 사람이 웃는데 하하하 막 웃고 굉장히 교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교양이 없는 여자들을 상궁으로 데리고 다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날 워낙에 이제 최태민이 건 때문에 굉장히 흥분을 하고 심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라앉히라 이러면서, 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태민 목사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절대로 그 예민한 반응, 과도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도 당황했고 분위기가 아주 세해졌으니까 앞으로 최태민 목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과잉 반응이라든가 보내지 말고 무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정무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게 뭐냐면, 저는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를 봤는데, 아, 상당히 좀 교양 없고, 그래서 그 곁에 있는 걸 제가 우려했던 기억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 뒤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그 대표의 태도가 굉장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 목욕탕을 갔다,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목욕탕을 공유할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온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중 목욕탕 요즘에도 많이 갑니다.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막 그냥 벗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왜?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게 그냥 대중 목욕탕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제가 최태민과 최순실, 최순득의 얼굴을 다 제가 최태민은 못 봤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순실하고 의논을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될 인물이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저에 대해서 경계의 탑을 확 쌓았다. 이거는 제가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정황상 퍼즐을 맞추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아유, 참 답답하네요. 자, 니수님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기자회견이 끝냈네요. 아주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기자들하고 막 악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니수님께서 박근혜가 이번에 선거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한마디로도 할까요? 저는 여러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나라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우리 공화당에, 자신이 이름을 지어준 우리 공화당에 이제 우리 공화당이란 이름을 없애고 진짜 보수당이라든가 정말 우리들의 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당으로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평생 감옥에 있게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거 직전에 박근혜를 꺼내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수처법, 우리 앞날 걱정 없어. 선거제로 해갖고 4+1
이 어중이 떠중이 콩고물 정당들 다 우리에게 머리 조아리잖아.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경찰은 우리의 불독이 됐어. 공수처법. 뭐 검찰은 무력해졌어. 거기다가 유치원 3법. 야, 이제 그 말 많은 유치원 원장들도 다 그냥 입에 자크시켰어. 이제 이 사람들은요,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요, 굳이 꺼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꺼내줬다가 괜히 막 분란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게 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1 플러스 4가 있잖아. 4당이 있는데 이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원히 자기네들의 좌파 독재가 계속되는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요 그냥 감방에서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들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한테 어긋나면은 저렇게 평생을 감방에서 썩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좌파 독재의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인 분들도 여기에 저와 방송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들도 조원진한테 얘기해야 돼요. 홍문종한테 얘기해야 돼요. 홍문종이 얼마 전에 성모병원 앞에 서초동에서 절대로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가 합치는 일은 없을 거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합치지 않는 게 우리 공화당한테는 더 이득이다.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이게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인 당원인 분들도 얘기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 쓰십시오. 다 합쳐야 된다. 그래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방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좌파 정권 얘네들이 풀어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가 말하자면은 집권을 해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밖에 있지만 곧 아마 붙잡아 넣겠죠. 햇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우파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우파가 하나로 뭉치면서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책상 엎고 별별 일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파가 하나로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우파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파가 뭐 탄핵이니 여러 가지 그 앙금을 그런 와중에서 서로 싸우면서 속에 있는 거 이렇게 한번 터트리면서 그래 그때 내가 미안했다. 우린 그때 우리가 판단 미스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우파의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과 손잡아라, 이렇게 메시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면은요, 이 나라의 미래,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 자기의 말을, 즉 우파 통합의 메시지 하나로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니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홍대님, 여웅님 진정 투사입니다. 저는 누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저는 다 미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철학이 없냐. 보수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래갖고 그 밑에 있던 그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고자질해갖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말 밑보임까지 당했습니다. 제가요, 전욕이라는 애가요, 막 속살거리면서, 기사도 쓰게 하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철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속살거린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저를요,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이 저를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정치라는 게 덧전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영님이 진짜 애국자라는 걸 알아주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김민주님 그런 거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막 전역 외치고 그런 것도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 김민주님이 저를 알아주는 진실된 마음, 정말로 1대1의 따뜻한 마음, 이것만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제 진심을 알아주지 뭐 우레와 같은 박수치고 다 동원되고 거고요. 무수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 이런 게 진실된 거였다면 아이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영화배우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오로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 김민주님 같은 분들, 뭐 써니리님 같은 분들, 니수님 같은 분들, 루키루님 같은 분들, 레시드라님, 엘리자벳님, 보리님, 두니종님, 홍대님 이런 분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만 내가 상대하고 살겠다. 제가 정치를 떠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이 최순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쳤는지를 저는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최순실의 그 전 남편이었던 정윤회가 어떤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었고, 정윤회를 이렇게 패스하지 않으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무슨 그 당 하나 차렸을 때요, 아무도 말하자면은 정윤회를 통하지 않으면 전화 통화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문고리 3인방의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권력을 정윤회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부생활이라는 이 잡지에 인터뷰를 할 때도요, 정윤회를 통해서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그 전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윤회라는 사람이 얼마나 음산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그때 제가 그 방에 갔는데 정윤회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하고 눈도 하나 안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일개 잡지사에서 의뢰를 받아갖고 온 작가니까 너 같은 애하고는 난 상대 안 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윤회를 보면 꼭 뭐 KGB라든가 뭐 그런 권력기관에 왜 실사 같은 사람이 왜 인상 푹 쓰고 있는, 완전히 정윤회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는데 또 정윤회를 보좌관들이 그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 이러면서 여기서가 막 커피 한 잔 갖다 바치고 정작 손님인 전화 카메라 기자한테는 차 한 잔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 방 참 잘못돼 있다. 국회의원실에 가보면요, 이른바 이제 차를 가져다 주는 구급 비서들이 있습니다. 거의 여직원인데 남자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구급 비서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친절하라. 그 다음에 이 회관에 청소해주는 아주머님이라든가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일부러라도 우리 방 기웃거리면 차 한 잔 꼭 드시고 가라고 해서 말하자면 대접을 해라. 그래서 저희 방에는요, 아주머니들이나 경비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일하다가 다리 아프시고 그러면 오셔서 그냥 마음 편하게 차 한 잔 드셨어요. 저는요, 우리 구급 비서한테 차 갖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다가 커피 머신을 사놓고요, 제가 직접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우리 노순애 비서님, 이 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저씨라든가 손님들한테 더 다정히 해달라. 이건 아마 우리 이 노비서님이 제 방송을 들을지 모르지만 맞았어요. 그땐 그랬을 거예요. 그랬었지요.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방이고요, 그 구급 비서가 아주 건방을 떠는 방은요, 그 방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 전에도 국회의원 인터뷰하러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구급 비서가 건방진 방일수록 그 방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건방진 방이 박근혜 의원 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하고 윤천주 할 것 없이 뭐 김기춘, 뭐 조윤선, 뭐 이병기 다 들어가서 고쳐겨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순실들도 지금도 감방에 있고요.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정유라를 체포한다니 말한다니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 이대 교수 총장부터 암 걸려갖고 완전히 머리 이렇게 딱 깎고 항암 치료하는 사람까지 다 감옥살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 한 명 예외가 있습니다. 정윤회. 정윤회가요,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정윤회가 아주 잘 살고 있고 무슨 뭐 목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윤회가 어떻게 그래서 자유의 몸일까요? 박근혜의 말하자면은 18년 동안의 그 정치 생활 가운데서 거의 12년을 함께한 게 정윤회였습니다. 그 당시엔 정윤회가 모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요. 최순실이는 박근혜의 옷가지라든가 뭐 화장품 사주는 거, 박근혜 뭐 이런 뭐 친변을 챙겨주는, 말하자면 부속실 역할을 했고, 정윤회는요,
비서실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박근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윤회는 비서실장으로, 최순실이는 말하자면 부속실장으로, 이거 가면 이거 큰일 날 거 아닌가. 제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진짜 박근혜가 정윤회를 비서실장으로 하고 최순실을 부속실장으로 하면 정상적인 시스템 아래서 그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이 일어났어도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정윤회가 지금 멀쩡한 건 뭐겠습니까? 정윤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이 정권에 불었을 겁니다. 이것저것 다 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가 멀쩡한 거예요. 저는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참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너무 속이 상했던 거죠. 우리가 저 정권을 권력을 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다니, 이런 생각으로 참 기가 막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저는 정윤회의 횡방이 호련히 사라진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박근혜, 정윤회 없는 박근혜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고 모든 정무적인 판단이 정윤회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정윤회는 다른 방에서 보좌관이라고 불렀는데도 정윤회만은 정실장님이라고, 기자들도 그때 다 정실장으로 불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정윤회가 지금 자유의 몸이라는 거.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은요, 정윤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조국 백서가 아니라 정윤회 백서를 써도 될 만큼, 발행해도 될 만큼 한 어마무시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을 지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 총선 걱정 없어, 이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정윤회나 다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요, 다음에 한번 정윤회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기자회견, 확실한 변화,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완벽한 좌파 독재로 만들겠다,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모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굴욕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확실하게 갚아주겠다,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우파가 이기는데 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